그리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쉬었다 할 수도 없고,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하다가 뭐 중간에 좀 끊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자, 일단은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외부 저장소, 그냥 뭐 사진 저장하고 이런 걸 넘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서버 툴, 그 다음에 애저라고 불리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에 필요한 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토파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라는 것은 인터넷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있다고 칩시다. 이 인스타그램에 이런 사진들이 내 폰에 저장되는 게 아니죠. 어딘가에 업로드가 되잖아요. 업로드가 되는데 이게 클라우드라는 곳에 이제 업로드가 돼서 다시 불러와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이 안 되면은 이 사진들을 내가 비록 올렸지만은 내가 볼 수가 없죠.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봤던 유사한 것들을 또 추천해 주기도 하죠. 요즘에 뭐 릴스도 추천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클라우드라는 곳에 저장되어서 다시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사용되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예요.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 기기에서 접속돼서 데이터가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 그래서 이쪽에서 많은 것들이 연산 처리가 이루어지고 나에게 보여주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인데, 이 클라우드라는 게 이렇게 생긴 서버라는 기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걸 하나를 이제 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데이터 저장소예요. 휴대폰으로 치면은 뭐 휴대폰 용량,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있는 것이 다 이 서버 기계들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서버가 이런 한 건물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이걸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만 하냐면은 여기 이제 포크레인이랑 자동차가 보이시죠? 오른쪽 하단에 포크레인이랑 자동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게 거의 뭐 대형 마트 수준, 네, 아주 큰 우리 쇼핑몰 있죠? 그런 대형 마트 수준에서 이게 1층부터 저 위에 층까지 빼곡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서버라는 기계가 빼곡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계로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 센터가 이런 쇼핑몰 같은 어마어마한 크기 안에. 네, 이거를 이제 하나 데이터 센터라고 하고요. 이 데이터 센터가 아파트처럼 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이 아파트 단지라고 하듯이 이것을 데이터 센터 단지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 데이터 센터 단지를 우리는 리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 리전이라는 거를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테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한 건물이 데이터 센터가 아파트 단지처럼 1동, 2동부터 쭉쭉쭉 있는 게 리전이다. 네. 그래서 인터넷 연결을 통한 데이터 처리 및 프로그램 운용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윈도우즈 365처럼 이런 여러 가지 뭐 윈도우 오피스 이런 것들을 그냥 접속해서 다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가능하게끔 하는 게 클라우드다. 그리고 이 클라우드 종류에는 뭐 사실 이 앞단에 붙이기 나름이긴 해요. 이게 뭐 아스, 바스, 다사, 뭐 에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긴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토탈해서 실질적으로는 사스, 파스, 이아스라고 나뉩니다. 네, 이렇게 나뉘고요. 이아스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서버 저장소 있죠, 기계, 그런 기계랑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 네트워크 보안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윈도우 같은 OS 같은 거를
뭐 설치를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맥OS를 설치할 수는 없죠.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뭐 윈도우즈, 뭐 리눅스, 뭐 자체 개발 OS 뭐 이런 것들을 뭐 개발해서 이제 설치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마음껏 하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은 이아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아스에서 I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그 다음에 파스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파스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운영체제, 네, 기본적으로 윈도우즈를 깔아주는 겁니다. 뭐 윈도우즈 아니더라도 뭐 리눅스나 유닉스나 뭐 기본적으로 OS 뭐 원하는 OS가 있으면 이제 그걸 딱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설치 안 해도 돼. 우리가 다 설치되어 있어. 너희는 그냥 부팅만 하면 돼. 이런 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발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뭐 엑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파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사스, 이제 서비스 애저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것과는 약간 다른 게 모든 그 프로그램을 싹 다 그냥 클라우드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속만 해서 쓸 수가 있게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카톡, 네이버 지도, 구글 클라우드, 뭐 구글 미트 이런 것들은 그냥 클라우드에 있는데 우리가 접속해서 사용하기만 하잖아요. 그냥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라고 할 때 보통은 이아스, 파스, 사스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네, 이거 말고도 자기들 회사에서 혹은 좀 더 세분화된 산업에서 자기들끼리 뭐 우리는 뭐 에아스로 할래, 우리는 뭐 제아스로 할래, 뭐 가우스로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마음대로 붙일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분류로 나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아스는 이렇게 해서 보안을 필요해서 기계까지 제공하고, 파스는 프로그램 제작, 뭐 관리 도구, 네, OS 이렇게 제작하고요. 그다음에 사스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ERP라든지 뭐 이런 것들 완성된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스만 이용 서비스, 쇼핑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쪽은 개발하는 쪽, 네, 이아스 컴퓨터, 땅, 네, 파스는 부동산으로 치면 이제 땅에다가 건물까지 다 지어 준 거죠. 네, 입주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네,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는 또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뉘는데, 뭐 이게 어떤 거냐면은 먼저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기업 내부에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걸 뭐 온프라미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우리는 보통 뭐 지난 시간에 아마존 관련해서 배웠지만은, 아마존 AWS라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사용하려면은 그쪽에 아마존과 계약을 해서 접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칩시다. 삼성전자가 뭔가 아마존에 계약을 해서 아마존 서버를 쓰기에는 찜찜해. 이거 우리 회사 기밀인데 이 기밀이 누출될까봐 불안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 삼성전자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자체 서버를 돌려야겠죠. 그런 것을 프라이빗 클라우드 혹은 온프레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업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의 장점은 일단 보안에 굉장히 강하겠죠. 외부에 우리 데이터를 안 넘겨줘도 되니까. 단점은 운영 비용이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일단은 서버 비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운영 비용, 운영 인력 비용, 그 다음에 업데이트 비용, 그 다음에 보안 관련해선 계속 업데이트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커라고 치면은 해커가 뭐 가만히 그 능력이 멈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커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뚫고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보안 관련 개발을 해야 되겠죠. 아마존 같은데 그냥 위탁해버리면은 그냥 돈만 주면 어느 정도 돈만 주고 그냥 매월 구독료를 주면 끝나는데,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하면은 이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뭐 전기 뭐 요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인건비 하며 뭐 운영비 하며
이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라고 다중으로 사용하는 곳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설명을 거꾸로 했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이 퍼블릭 클라우드랑 아마존처럼 접속해서 위탁해서 쓰는 거랑 함께 쓰는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쓰면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쪽 서버에는 있고 이쪽 서버에 없으면은 작업할 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것을 그래서 아예 통합을 시켜가지고 이 데이터를 진짜 뭐 중요한 데이터는 프라이빗에 있고, 그리고 그냥 법령적으로 써야 되는 뭐 그런 데이터는 그냥 아마존 같은데 접속하는 곳에 이제 넣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부드럽게 합쳐가지고 프로그램적으로 내가 일일이 접속을 따로따로 하지 않아도 원활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다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 네.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는 뭐냐면은 내가 아마존만 하기에는 좀 불안해. 아마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해킹을 당한다든지 아마존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하면은 이게 전체 서비스가 먹통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존뿐만 아니라 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쓸래. 나는 구글도 같이 쓸래. 이렇게 멀티로 클라우드 계약을 해서 쓰는 것이 멀티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를 쓰느냐, 프라이빗만 쓰느냐, 아니면은 기존에 하나만 쓰느냐, 아니면은 이것을 복합적으로 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보면은 이 애저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죠. 그런데 이 애저라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이름이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인데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이 애저가 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쪽에서 굉장히 강자거든요.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먼저 시작했지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쪽 기술력만큼은 아마존보다 한 5년 정도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 하이브리드를 쓰려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지금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AWS라고 아마존,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그 구글, 그 다음에 알리바바, 오라클, IBM 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사이즈나 뭐 그 다음에 뭐 매출 순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존이 일단은 탑이긴 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데이터 센터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M&A 규모나 뭐 이런 것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 이 클라우드 쪽 이제 마켓 시장을 보면은 꾸준하게 이것도 전망이 2030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스 분야의 마켓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 사스 분야 마켓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의 이제 매출이 아니라 이거 캐펙스 투자도 네,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구글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금액을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리전 제가 기억하라고 했죠. 리전을 26개 리전을 운영하고 있고요. 84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서울 쪽에도 있고요. 그래서 뭐 북미, 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유럽, 뭐 중동, 이제 호주, 뭐 동남아, 아시아 이렇게 해서 26개 리전, 그 다음에 84개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네, 60개의 리전을 가지고 있고 106개 운영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뭐 서울도 있고 뭐 북미, 남미, 유럽, 뭐 아프리카, 중동, 뭐 그 오세아니아, 네, 아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보다는 월등히 아주 많은 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데이터 센터 이 리전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34개 리전, 그다음 103개 운영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보다 약간 더 많은 수준이죠. 네, 약간 더 많은 수준이고, 네, 역시나 북미, 남미, 유럽 쪽에 좀 많습니다. 북미랑 유럽 쪽에 많고, 네, 역시나 뭐 서울과 뭐 오세아니아, 동남아, 중동 쪽에도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AWS 하단에 보시면 AWS, Azure, GCP라고 하는 것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네, 구글 클라우드고요. 이거는 여기 이제 퍼포먼스라고 적혀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이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성능을 이제 점수로 환원해서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세기 이제 이거는 이제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한 거고요. 이 연한 파스텔 톤 색깔들이 이제 좀 큰 큰 크기의 파일들, 큰 용량의 파일들 가지고 테스트한 거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게 좋은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대략 이 작은 거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파스텔 톤 보시면은 뭐 용량이 아무래도 데이터가 크다 보니까 데이터 큰 것들은 조금 작은 것 비해서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실 좀 뭐 대동소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격 대비 성능을 살펴보면요. 이제 빨간색이 이제 그 구글이고요. 이제 파란색이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주황색이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네, 가격 대비 성능이 어떤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는 구글이 조금 더 좋다. 네, 구글이 조금 더 좋다. 물론 구글 중에서도 비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뭐 중간쯤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처리 시 용량 비용 비중이 어떤가. 그래서 이 용량에 지불하는 돈, 용량을 우리가 이제 뭐 아이클라우드라든지 뭐 이제 유료 이제 클라우드 같은 거 사용할 때 돈 내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 처리하는 비용이 있을 테고 용량을 쓰는데 그 들이는 이제 비용이 있을 테고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처리 시 용량 비용 비중 했을 때 이것도 사실 3사가 좀 대동소이하다. 네, 32, 35, 29, 뭐 69, 68, 68, 네, 대동소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처리 시, 네, 뭐 통신하고 이런 네트워크 있죠. 그런 네트워크 처리 시의 평균 비용을 살펴보면은, 네,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존이 이제 중간중간 티어 오르는 게 있는데, 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 그 작은 데이터를 처리할 때 상위 10개를 벤치마크 했을 때, 네, 이것 또한 아마존이랑 이제 구글, 애저, 네, 했을 때 비슷하게 벤치마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구글이 성능이 좀 좋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애저가 이제 중간쯤 있죠. 중간 밑에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마켓 쉐어를 살펴보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리바바, IBM, 뭐 others가 있는데 알리바바는 이제 뭐 거의 90%가 중국 그 매출이라서 사실은 이거는 제외하고 이제 글로벌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이 약간 비슷비슷하게 이제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서 네, 시장을 계속 잡아먹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뭐 느리지만은 네, 조금씩 계속 네, 늘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IBM은 초기에 좋게 나왔지만은 뭐 구글에 뒤져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사실 중국향이라서 사실 네, 여기 5%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쪽에서 굉장히 강자라는 것을 네,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구글은 아무래도 이 예전에도 그런 이제 보안 이슈가 한 10년, 10몇 년 전에도 보안 이슈가 좀 있긴 있었죠. 구글이 왜냐하면 이제 이 검색 엔진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쓰는 데이터나 서비스가 구글 검색 엔진 향상의 소스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어떤 루머라든지 뭐 그런 것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로부터 조금 불안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안드로이드 그런 보안 이슈도 있고 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보안하면은 이 3사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장 으뜸으로 치기는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에 버금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굳이 하나를 꼽자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쪽에서는 가장 강력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퍼블릭이죠. 그냥 회사 자체적으로 쓰는 클라우드랑 이렇게 뭐 아마존, 구글 이런데 그냥 계약해서 쓰는 클라우드랑 합쳐가지고 쓰는 거.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제 마켓을 보면은 네, 21년도 이만큼 했다가 2030년까지 되면은 이제 몇 배로 더 늘어날 것이다. 점진적으로. 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마켓 사이즈 월드와이드로 봤을 때도 네, 21년에 이게 빌리언이니까 10억 850억 달러 850억 달러에서 2624억 달러까지 네, 한 4배 정도 더 뛰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네, 추정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이제 그 하이브리드 네, 클라우드 시장을 지역별로 봤을 때도 네, 22년, 23년 쭉 했을 때 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도 계속해서 네, 아주 크게 증가해 나갈 것으로 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의 이제 강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존 사업 영역에서 연장선에 있는 사업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로 시작했어요. 네,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쇼핑몰을 진화해서 그 다음에 남는 이제 클라우드 이런 것을 활용해서 B2B에 공급하기 시작해서 들어간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뭐 어떤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B2B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원래 하던 회사예요. 원래 하던 회사의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 클라우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는 이런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서 나오게 된 거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굉장히 이제 뛰어나고요. 그리고 여기에 애저 스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애저 스택은 퍼블릭 클라우드이죠. 퍼블릭 클라우드에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자기들 회사에서 쓰는 거를 윈도우즈처럼 운영할 수 있게끔 OS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게 애저 스택이라는 거거든요. 애저 스택을 컴퓨터 윈도우즈 OS처럼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쓰는 데이터 센터에 쓰는 OS를 애저 스택이라는 운영 체제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사스 제품이죠. 이런 오피스 365, 네, 이런 오피스 365라든지 윈도우즈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뭐 아까 그런 인력을 이제 보강하는 데 있어서 뭐 링크드인 같은 거를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한꺼번에 패키지로 이제 제공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클라우드만 쓴다 그러면은 아마존을 써도 되고 구글을 써도 되겠죠. 근데 어차피 뭐 엑셀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써야 되잖아요. 어차피 쓸 거면은 굉장히 호환성이 뛰어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어차피 뭐 가격적으로도 같이 패키지로 쓰는 게 훨씬 더 네, 뭐 유리할 테고요. 그리고 뭐 영업하는 데 있어서도 어차피 MS 고객들은 다 깔려 있잖아요. 모든 기업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MS 오피스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니까 기존 고객들이 B2B 기업들이니까 다 그냥 하던 영업에서 플러스 알파로 클라우드 영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소매 판매업자와 일반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는 기업용 B2B 서비스란 말이죠. 새로 영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또 단점이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사별로 좀 나눠서 보면요. 아마존이 이제 1위고 영업이익의 절반이 AWS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해요. 개발자 입장에서도 아마존이 좀 쉬운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위인데 하이브리드 쪽에서 선두에 있고 보안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거. 그리고 구글은 3위인데 가장 이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성비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이 AI를 적극적으로 수년 전부터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존은 이제 알렉사로 이제 대변되는 게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챗 GPT가 있으니까 뭐 둘째치고 구글도 뭐 예전에 이제 우리 이세돌 구단과 뭐 그 알파고 이렇게 했었죠. 그 딥마인드 그쪽으로 해가지고 AI를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클라우드와 접목해서 서비스 하려고 계속 개발하고 제공하고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내용이고요. 이 컨테이너 기술까지는 네, 설명을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술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 애저를 사용하는 주요 고객사들 살펴보면 이제 뭐 일단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이 있고 그다음 MSI 컴퓨터 뭐 노트북으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LG전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센츄리링크, NTT, 아메리카 뭐 이것도 이제 통신사겠네요. 이렇게 쭉쭉쭉 링크드인도 있고 어도비도 있고 인텔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애저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고객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저의 매출은 2017년, 18년, 19년 해서 아까 점유율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매출도 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점은 매출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폭등하면서 매년 매 분기마다 네,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뛰어오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성장률 면에서 있어서는 어쩔 수 없죠.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때는 퍼센테이지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라도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때는 아무리 올라가도 기존 이만큼 대비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 거니까 성장률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여기 전년 대비 뭐 이때는 뭐 140%, 120% 성장하더라도 지금은 뭐 20% 정도 네,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뭐 이것만 해도 엄청나게 뛰어난 수치이긴 하나 성장률이 이제 감소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니까 네,